예, 두 분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게 모신 연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패널 토론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참석자분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전 등록 시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런 질문들을 주셨고요. 또 채팅창에도 아주 많은 얘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어서 유사 질문을 묶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최근 코로나19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춘 새로운 활동 계획이라든가 또 국제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고 당장 사업을 하던 인력들이 철수를 하고 또 출장도 가지 못하고 통행 자체가 불가한 나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락다운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들이 많은데 그런 계층들에게 더 많은 필요가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많은 국제기구들은 가이드를 많이 내놓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국제개발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과 또 단체들 또 개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신종 감염병이 이러한 식으로 또 발생할 것으로 많은 분이 예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긴급한 필요를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의 사업이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초동 대응의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다 준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개발협력 사업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을 하되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WFP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운다거나 아니면은 태블릿을 공급을 해서 그것으로 식량 지원도 하고 현금 지원을 하는 캐시 트랜스퍼도 하는 등 그러한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필요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과학기술적으로 또 수반이 되는 어떠한 발전과 더불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전에는 이 개발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많이 현지에 파견이 돼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로컬 기관들하고 파트너십을 많이 이루어서 하는 방향으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양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도 발표에도 조금 나왔었는데 우리 북한 관련 사업에 관해서 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그 북한 방문이 어렵고 또 유엔 안보리라든가 미국, 한국 등 다양한 그런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네. 월드비전 북한 사업은 한국 월드비전과 국제 월드비전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돼서 한국 채널, 미국 채널, 유럽 채널로 사업을 다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적 이슈에 따라 한국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사업이나 한국 직원들의 방북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국제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20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코비드-19 예방조치로 인해서 국경이 통제가 되면서 월드비전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 파트너들과 사업 재개를 위한 시점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유엔과 각 개별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북 제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대북 제재. 다만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영양 사업의 경우는
영양사업의 경우 식량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의 국적에 따라 한국은 통일부, 미국은 또 재무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식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금지하는 금속을 포함하는 물자의 반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 월드비전 법무팀의 지원을 통해서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후에야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 식량 관련해서는 어쨌든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군요. 계속해서 우리 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그 젊은 세대의 국제 개발과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또 관련 분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격히 높아졌죠. 특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신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엔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일까요? 물론 영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2012년 9월에 그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글로벌 교육,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 GEP라고 부르죠. 이것이 발족되었고 3대 교육 우선순위 목표를 제시했는데 목표 영역 세 번째가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설정되었어요. 따라서 교육은 변혁적이어야 되고 삶의 공동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고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평하고 평화롭고 관용이 이루어지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함께 21세기 상호 연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이해, 역량,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GP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고하신 김영길 초대 한동대 총장님이 강조하시며 한동대학의 교육 목표에 두셨던 말씀, 정직, 성실, 책임, 사랑에 기초한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의 실천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에 정말 깊이 동감하고요. 결론적으로 대학들이 세계를 품는 이타적인 인재를 키우는 세계 시민 교육을 그들의 교육 과정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지구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약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소프트 파워의 능력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공 학생들, 그냥 이것은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 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도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하나의 수단과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때론 젊은이들이 좌절하기도 하지만 저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패션을 가지고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대하는 삶의 태도나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럴 때 의미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에 당부합니다. 네, 우리 모두 같이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네, 이번에는 그 식량 안보 관련해서 그 식량 안보 확보라든가 영양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증대 또 혹은 뭐 그 식용곤충 등 이런 그 대체 식량 지원 같은 사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우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안보에 대한 이러한 소득 증대라든지 식용곤충의 사용 등등의 그런 대체 식량 지원은 너무나 필요한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의 사업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이미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곤충을 식용으로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에서 채집하는 형태로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식량 문제를 대체하려면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우듯이 식용 곤충을 길러서 그것을 식량화하는 기술과
또 위생적으로 이것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도 2030년 그리고 2050년으로 갈수록 이제 지구에서 생산이 되는 식량으로 전 지구의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인구학자들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에 힘입어서 이러한 대체 식량 자원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약간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이 식용곤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기술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월드뱅크랑 협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하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또 기여를 한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러한 대체 식량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면 이 국제개발 협력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장님 답변하시는데 열정이 막 느껴집니다. 예. 이번에 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글로벌 NGO인 그 월드비전의 국제본부 이사로 다년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셨는지, 그리고 또 회의감이 드신 적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국각하셨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네. 첫째는 제가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국제이사회에 갈 때마다 24명의 이사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각자 자기 모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인데 엄청난 사회적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든 자신의 월드비전에 대한 사명에 열정적인 리더들이었고 이들이 연합해서 월드비전의 비전을 창출하는 모습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센터 국제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탑 레벨 한 10여 명의 직원들, 뭐 법률 담당, CFO, COO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정말 훌륭한 학벌에 좋은 직장에서 높은 봉급을 받으며 10여 년 근무하다가 소명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시는 모습에 정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전까지 10여 년간 월드비전 세계 총재였던 케빈 젠킨슨이라는 분은 카나디안 에어라인의 회장을 수십 년간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이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고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을 현장에 달려가시는 모습에 정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리더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지구촌 취약계층을 섬기기 위해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만날 때마다 깊은 감동과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많이 배운 거는 국제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을 전체로 보면서 동시에 여러 하부 부문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는 개념적 능력, 컨셉추얼 스킬,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파악하고 조직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세워가는 이미 발표시에서 설명드렸듯이 맥킨지나 KPMG와 같은 정말 굴지의 컨설팅 회사에 월드비전이 용역을 줘서 조직 내외부 환경 변화를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인 Our Promise 2030 2016년부터 향후 5년씩 15년간 2030년까지 3단계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고 실행 경과를 평가 분석하는 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많은 기관들이 50주년, 60주년, 100주년 때만 비전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해보고요. 업무의 평가에 근거한 연속성은 과연 우리는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감이라면 회의감이라기보다 제가 한계인데요. 제 스스로 영어의 언어의 스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분들과의 디스커션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 본부장님 그 국제개발 협력에서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개인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그 미디어 상으로도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NGO들이 이런 국제개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 말미에도 발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는 영역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일정 비율을 공적 원조 자금으로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코익하고 교육부나 보건부나 다른 산업자원부나 많은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ODA라고 하거든요. 그 자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계에 계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영역에 계실지라도 그러한 ODA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또 기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풀뿌리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면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도상국의 리더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인 나눔과 실천도 있으시지만 개인의 그러한 소소한 것도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돕는 국가로 전환한 것이 비단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만이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이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들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기를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질문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은퇴한 영양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지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사무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연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고요. 정의선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12월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어떤 포럼이 가장 리더들에게 울림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오늘 포럼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눔, 섬김 두 용어 자체가 저희가 정말 리더들이 필요한 그런 덕목인데 그 덕목에 대해서 두 분이 오늘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양혜선 부총장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월드비전에서 국제 이사로 협력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게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데 정말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 우지성 본부장님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 참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저도 사실은 좀 약간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지 정말 이분들한테 세계의 그 개발도상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재능과 탤런트는 어떻게 가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이 들으신 분들이 다 같이 저랑 같은 마음으로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또 토론을 같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고 정말 코로나로 어려웠었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고 그렇다는 걸 안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양혜선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양혜선 그 부총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데 사실은 영어 공부가 엄청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학과 국제적인 모든
것들이 좀 갖춰질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서 우리의 재능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에 아주 정말 어려운 때에 함께해 주신 양일선 부총장님과 그 우지성 본부장님께 깊이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리더십 포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신 우리 그 기우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리더십 포럼 그 위원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사회를 봐주신 전혜경 우리 부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뭐 사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봐주시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전혜경 부회장님 보려고 뭐 많이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제가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리더십 포럼을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양일선 부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패션, 열정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하나 조금 영어 단어 중에 앞에 패션 앞에 COM이 붙는 컴패션, 그걸 두 개를 같이 합치면서 우리 여성과청은 앞으로도 여전히 늘 함께 마음 모아서 사회와 함께하고 또 과학의 힘으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 올해 어려운 시기에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리더십 포럼 했을 때 꼭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회장님 그 패션 어린 아름다운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십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의 만족도 조사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서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유튜브 댓글 창에 링크가 제공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년 리더십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귀한 강연도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양일선 명예교수님, 또 오지성 본부장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